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 올립니다. 올해 첫 번째 영상인데요. 테슬라는 정말 BYD에 1등 자리를 내줄까라는 쇼킹한 뉴스 제목을 달았습니다. 관련된 책이 있어서 제가 아주 재미있게 읽은 책이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요. 목차는 이제 언제나 그랬듯이 책을 소개하고 그리고 2022년에 그래도 중국 전기차에 투자한 투자자라면 어떤 성적표를 올렸을지 알아보고, 그리고 중국 전기차 혹은 배터리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본 다음에 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은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특히 구독을 해주시면 제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심의 독서교육 전문가, 재테크 전문가로서 이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이에요. 차이나 모빌리티 2030. 근데 이제 저자는 윤재웅이라는 작가인데요. 중국의 푸단대학교는 아시겠지만 상하이를 대표하는 중국 대학이죠. 그래서 이제 베이징에는 칭화대학이랑 베이징대학이 있으면, 푸단에는 푸단대학, 이제 경제학이나 이쪽은 인재들이 아무래도 상하이가 이제 중국 경제의 중심지다 보니까 이제 푸단대 출신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선대인 경제연구소라고 동아일보 기자 하다가 이제 나와서 관련된 책을 쓴 약간 진보적인 경제학자 있잖아요. 그분의 연구소에서 중국 경제를 전담하고 있는 연구소장이에요. 제목에도 향후 테슬라와 최대 경쟁자는 중국에서 나올 것이다. 이게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 좀 선지력은 있죠. 정확히 예측을 했는데, 이 책이 왜 의미가 있냐면 2021년 말에 나온 책인데 2022년을 예측한 모든 책이 다 틀렸거든요. 김남도 교수조차 틀렸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그렇죠? 모든 게 달라졌는데, 이 책은 가장 그 2021년에 나온 책 중에서 2022년을 가장 근사치로 마친 책이 아닌가. 그래서 테슬라는 올해가 2022년이 최악의 한 해였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0월 달에 트위터 인수하고 나서는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나고 1년 동안 70% 가까이 떨어졌는데, 거의 메타나 넷플릭스보다 더 안 좋은 최악의 한 해를 맞은 게 테슬라입니다. 그 진짜 이유는요,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단독적인 압도적인 1위가 테슬라였는데, 전기차 시장이 분명히 커지고 있는데, 거기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시장의 장악력이. 근데 수익률은 여전히 좋은데, 차값의 영업마진은 여전히 15% 이상이니까 좋은데, 궁극적으로는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더 큰 게 아닌가. 그래서 그 강력한 경쟁자가 중국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정말 BYD는 테슬라를 따라잡았다는 제목에서 2022년만 기준으로 하면은, 아직 뭐 정확한 데이터 나온 건 아니지만 한 40만 대 정도 BYD가 테슬라보다 전기차를 많이 팔았고, 그러니까 그 대신 BYD가 이제 좀 더 저가형이기 때문에 테슬라보다 영업 마진이나 이익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입으로만 따지면 테슬라가 1위지만 생산 캐퍼로만 본다면 BYD가 테슬라를 따라잡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BYD 자동차고요. BYD는 저는 BYD가 한국이나 중국 시장에서는, 일본 시장에서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해요. 그러니까 일단 일본은 전기차에 대한 개념이 없고요. 우리는 중국차에 대한 아주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아니 생명을 담보로 하는 중국차를, 중국하면 여러분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전기차 언제 멈추고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BYD가 그 편견을 결코 꺾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거의 한 80에서 90% 확률로 한국 시장에서 참패를 겪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여하튼간 중국 전기차랑 배터리는 좋았어요. 근데 좋았다고 해도, 그러니까 작년에 모든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상반기에는 좋았는데 하반기에 좀 떨어지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중국 전기차 배터리 ETF 중에 유명한 타이거 ETF가 있잖아요. 그 미래에셋에서 만든, 거기 수익률이 마이너스 27%니까 최고가 작년에 18,000원에서 지금 12,000원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기차가 2022년에 중국 전기차가, 중국 업종 중에서는 중국은 봉쇄 때문에, 상하이 봉쇄 때문에 정말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베이징 봉쇄도, 그리고 이제 시진핑 집권 후에 벌어진 중국에 오랜만에 일어나는 시위 이력 때문에 좀 어려운 한 해였는데, 그래도 중국에서 선전하고 중국이 그만큼 세계 최강의 자리에 올라선
올라설 수 있는 몇 안 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간 BYD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고민을 한번 할 필요가 있죠. 정말 중기차 시장이 우리는 올까? 토요타 같은 일본의 내연차 세계 1위인 토요타가 전기차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가 좀 뛰어들었잖아요. 예, 전기차는 그래서 오히려 일본이 한국보다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내연차에 비해서 전기차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일본보다 경쟁력이 더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테슬라나 BYD를 꺾을 정도로 전기차가 경쟁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정말 내연차에서도 많이 나고 전기차에서도 많이 나는 반도체와는 전혀 다른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타의 사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이제 말 없는 침묵하는 다수는 전기차 시장이 반드시 온다는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만 보면요, 일단 2025년 가장 먼저 노르웨이가 중요한 거예요. 첫 발을 내딛는 노르웨이가 이제 내연차를 금지하면서, 그러면 정말 이 노르웨이부터 시작하는 이 30년에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영국, 유럽 시장이죠. 그리고 2035년에 미국, 이건 물론 다음 차기 정부가 공화당 정부가 되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캐나다는 늦게 2040년인데, 그럼 2040년이면 대한민국 전 세계 내연차가 다 사라진다고요? 저는 글쎄요. 이건 지나친 낙관론이 아닌가 싶어요. 노르웨이가 당장 2025년에 전기차를 100%, 내연차를 다 몰아넣는 수가 있을까요? 불과 2년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늦어질 수도 있고 더 빨라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전기차 테슬라가 무너지면서 어떤 BYD도 사실 주가를 보면 그렇게 정말 테슬라를 따라잡았다. 그리고 테슬라의 뒤이은 니오, 리오토, 샤오펑, 삼총사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전기차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좀 낮아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국은 정말 전기차 배터리에서 세계 최강이 될까?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게, 중국은 내연차 시장을 거치지 않았잖아요. 내연차가 없죠. 물론 이제 전기차, 지리 자동차가 중국 최대의 자동차 회사인 지리 자동차가 스웨덴의 볼보 자동차 인수하긴 했지만, 내연차에서는 정말 어떤 경쟁력이 정말 없는데, 저는 이제 전기차나 배터리에서는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겠어, CATL 때문에. 전기차는 아직은 세계 2위인 것 같고, 그래서 좀 전기차의 경쟁을 알아봤는데요. 중국 정부의 일단 전기차 로드맵은 2020년도에 시장의 5% 정도였던 전기차를 2025년에 20%까지 끌어올리고, 그래서 2035년에는 한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정부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전기차를 강력하게 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쉽게 말하면 구매의 어떤 보조금을 주고, 그리고 내연차 제한 정책, 이걸 통해서 전기차 수요를, 근데 중국은 사실 공산당이 한다면 다 하는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그만 전기차의 어떤 전 세계 전기차 보급의 어떤 마스터 키를 쥐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의 전기차 삼총사가 있잖아요. 미국 증시에 상장한 니오, 샤오펑, 리오토. 얘네들 주주를 찾아보니까 니오에서 최대 주주는 텐센트고, 샤오펑은 알리바바예요. 그리고 리오토는 메이트원 투앰핑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저는 니오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배터리 구독 서비스라고 있고, 자율주행 그쪽에도 경쟁력이 있고, 프리미엄 어떤 모델도 있고, 샤오펑도 자율주행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가격 경쟁력은 그리고 알리바바와 협력으로 어떤 루트도 있겠죠. 리오토는 좀 주행거리에서 가장 강력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서 한 명이 하나의, 그리고 BYD가 될지, 이들 넷이 연합해서 테슬라를 꺾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튼간 전기차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다른 내연차에 비해서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국은 진짜 자율주행차에서 아직은 이제 자율주행차가 올 시점은 아닌데, 지금 여기 구글도 뛰어들었고 애플도 뛰어들고 테슬라도 뛰어들고 이제 미국에서 삼국지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중국은 포니.ai라는 회사, 그리고 오토엑스라는 회사, 그리고 위라이드라는 회사, 이 세 군데가 이제 중국을 대표하는 자율주행 스타트업이더라고요. 근데 결국 보니까 포니.ai에는요, 토요타가 돈을 대고 있고, 그리고 오토엑스에는 알리바바가 돈을 댄다는 건,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돈을 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윌라이드는 르노나 닛산, 역시 미쓰비시. 그러니까 일본이랑 약간 자율주행차는 중국이 어떤 협업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 미국이랑 중국이 자율주행차 시장이 앞으로 5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저는 전기차 시장보다 훨씬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저자도 강조하지만
2019년을 끝으로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은 줄어들었습니다. 9,500만 대에서 7,500만 대로 줄어들어서 쉽게 말하면 이제 공유 자동차 시장이 늘어나고 그럼 뭐랄까 좀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늘어나면서 이동의 어떤 그런 이유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동차 시장은 20세기만큼 21세기가 커질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예를 들어서 저는 로보택시라든지 UAM 쪽이라든지 강력한 어떤 자동차의 경쟁 대항마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책을 평가를 하자면요. 2021년 정만 중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맞은 책. 왜냐 2022년에 그나마 차이나 중국에서 이제 전기차와 배터리는 떴으니까. 그러나 정말 전기차 시장에서 최강자가 될 거라는 사실을 어떤 확신을 시켜주려면 중국 전기차 산업의 리스크를 아마 공산당 리스크, 시진핑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좀 더 다뤘어야 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내 전기차 시장과 중국 전기차 시장이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경쟁 관계로 중국이 잘 되면 우리가 안 되고 중국이 못 되면 우리가 잘 되는 구조인데 어떤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지나고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올해 나온 작년 말에 나온 올해를 전망하는 책들보다는 재작년에 나온 책 중에서 얼마나 작년을 비슷하게 맞췄는지 어떤 찾아보는 그런 취미가 생겼거든요. 그 중에서 차이나 모빌리티 2030은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중국이 그렇죠. 다 안 좋았는데 중국이 유독 전기차랑 그렇죠. 예, 배터리 쪽에서는 좋았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나온 책 중에서도 뭔가 올해를 맞출, 그러니까 대부분의 책들은 틀리겠지만 역시 한 95%는 틀리고 5%는 맞는 게 전망서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리뷰를 마치고요. 좋아요 꼭 좀 좋아요가 아니라 구독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